내가 가장 빛나는 순간 2018 MDM 한국 여자바둑리그 8라운드 4경기입니다. 도움 말씀에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부안 공소소금이 경기를 펼칩니다. 일단 오유진 선수는 살아났어요. 그렇습니다. 팀은 현재 6연패입니다. 지금 네. 최하위에 처져 있는데 주장 오유진 선수가 2연패 뒤에 4연승으로 살아났거든요. 아직까지는 오유진 선수의 뒤를 다른 선수들이 받쳐주질 못하지만 네. 오늘은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기대가 되고요. 특히 이제 후지사 리나 선수 아직까지 2번밖에 출전이 없는 일본의 1인자가 등판을 하기 때문에 부안 곰소소금 팀이 첫 승을 바라고 있습니다. 네, 용병 선수를 데려온 만큼 절실함이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상대는 최정 선수가 속해 있는 충남 SG골프입니다. 먼저 오더 살펴봅니다. 현재 팀 순위입니다. 여수거북선이 6승 1패로 달리고 있고요. 지금 중위권 치열한데 일단 서울부강약품이 바로 전 경기로 2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서귀포 70리 팀을 힘겹게 이겨내면서 네. 2위까지 올라갔고요. 포항포스코 캠텍이 3위로 떨어졌고 중위권 싸움은 점점 치열해지는 가운데 충남 SG골프팀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부안 곰소소금팀과의 일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서귀포 70리 팀은 3승 4패인 것에 반해 이 개인 승수가 정말 많아요. 그렇습니다. 동률이 됐을 경우에는 이 개인 승수를 통해서 순위가 가려지기 때문에 동률만 난다면 서귀포 70리 팀이 좀 유리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팀 전적에서는 다른 라이벌 팀들에 비해서 일승이 네.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위권은 혼전입니다. 개인 다승 순입니다. 자, 지금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김채영, 오정아 이 다승 순위 공동 1위였는데요. 바로 전 경기 김채영 선수는 연승을 이어나갈 수가 있게 됐고 오정아 선수는 서울부강약품의 용병에게 막혔습니다. 네, 김채영 선수는 조승아 선수를 꺾었고 오정아 선수가 루민치안 선수에게 패하면서 두 선수의 희비가 조금 엇갈렸고요. 김채영 선수가 2년 연속 지금 다승 선두권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 선수도 2승 1패로 시작을 했지만 그 이후로 4연승 달리면서 6승 1패로 바짝 쫓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8라운드 4경기 일국 장고는 일단 양 팀에서 모두 용병 선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네,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충남 SG골프팀의 용병으로서 3승 1패를 기록 중인데요. 네. 이 상승세의 오유진 선수와 상승세의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두 선수는 한국과 중국의 여자 랭킹 2위의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세계적인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결 기대되고요. 이국 속기는 김신영 선수 대 허서연 선수의 대결인데 일단 김신영 선수도 성적이 좋지 않지만 허서연 선수가 첫 승을 기록을 해야 될 텐데요. 네, 부안 곰소소금팀은 후지사 리나 선수도 물론 있습니다만 용병 선수이기 때문에 매번 출전할 수는 없습니다. 네. 허서연 선수가 부안 곰소소금의 이지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선수가 살아나는 게 관건인데요. 허서연 선수가 5연패에 빠져 있고요. 공식전을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12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승이 아주 절실한 상황입니다. 3국도 빅매치입니다. 충남 SG골프의 최정 선수와 부안 곰소소금의 후지사와 리나 선수인데요. 네, 일국 장고 대결이 한중의 2인자의 대결이라면 네. 이 3국은 한일의 1인자 대결입니다. 네. 최정 선수는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한국에서 압도적인 2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후지사 리나 선수는 일본에서 3개의 타이틀을 거머쥐고 있습니다. 네, 여러모로 관전 포인트가 많습니다. 네, 여자바둑리그 N행시 짓기 이벤트입니다. 여자바둑리그와 관련된 센스 있는 N행시로 바둑TV 홈페이지나 문자 또는 SNS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허서연 선수가 지금 연패 중이고요. 부안 곰소소금도 아직 첫 승을 기록하고 있지 못한데 일단 3국 보면요. 최정 선수와 후지사와 리나 선수인데요. 어떤 분들은 또 최정 선수가 유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최정 선수 본인은 이 후지사와 리나 선수를 굉장히 인정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두 선수가 8번의 만남이 있었는데 최정 선수가 5승 3패입니다. 앞서고는 있지만 내용 면에서는 이긴 대국들도 순탄치 않았고요. 그리고 최정 선수가 위징 선수를 제외하면 모든 여자 선수들에게 거의 거침없이 승리를 거둬가는데 네. 그 과정에서 좀 이렇게 브레이크를 종종 걸었던 선수가 바로 일본의 후지사 리나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지 오늘 한중 2위 대결 또 한일 1위 대결입니다. 자, 오늘 충남 SG골프와 부안 곰소소금의 대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쉽게 볼 수 없는 대국이 오늘 두 판이나 펼쳐집니다. 자, 그리고 김신영 선수 대 허서연 선수의 대국도 어떤 선수가 이 승리를 가져갈지 두 선수 모두 승리가 간절하기 때문에 지켜봐야겠는데요.
각자 1시간이 주어지는 장고 대결입니다. 루이나이웨이 구단은 용병이긴 하지만 사실 다른 주전 선수 못지않게 출전이 잦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이 5번째 등판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5패를 기록 중인 허서연 선수와 1승 3패 기록 중인 김신영 선수의 대결입니다. 2주 전 허서연 선수입니다. 사실 이 허서연 선수가 3주 전이 아닌 2주 전으로 뽑혔을 때 많이들 놀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허서연 선수의 앞으로의 기대가 되는 그런 선수가 되기 때문에 2주 전으로 뽑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선수를 이 다른 2주 전 선수들이 전력 분석을 했을 때 네. 수익에 조금 약점이 있고 후반으로 갈수록 그리고 멘탈이 강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허서연 선수는 일단 멘탈을 잘 잡고 있어야겠습니다. 3주 전 김신영 선수. 김신영 선수도 이제 입단 7년 차가 되는데요. 감각, 그리고 포석에서 좋은 점수, 그리고 중반과 후반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김신영 선수의 바둑은 폭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장점인 반면에 좀 안정감 면에서는 약간 떨어지는 면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스스로 잘 컨트롤하는 것이 앞으로의 성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속기 2국으로 왔습니다. 허서연 초단과 김신영 초단의 대결. 자, 지금도 보여드리듯이 최근 5경기 성적이 두 선수가 다 좋지는 않습니다. 네, 특히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허서연 선수가 올해 1월 8일 날이 데뷔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대국은 승리를 거뒀는데요. 그 직후부터 해서 지금 12연패에 빠져 있거든요. 네. 이 선수의 실력이 12연패 실력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안 곰소소금팀이 면밀히 사전 조사를 하고 나서 이제 허서연 선수를 이지명으로 뽑았다는 것만 봐도 이 선수가 입단 전에 뭐 어떤 커리어를 쌓은 부분 그리고 입단 직후에 있었던 대국 내용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봤다는 건데요. 확실히 지다 보니까 조금 위축이 되고 아직까지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뭐랄까요, 이 선수가 계속해서 좀 자기의 어떤 페이스를 찾기가 어려워지는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부안 곰소소금팀의 고민입니다. 김신영 선수도 최근에 이 여자바둑리그에서 3연패죠. 지금 조승아, 박태희 그리고 장혜령 선수에게 3연패를 당하면서 이번 시즌 성적 1승 3패를 기록 중입니다. 네. 자, 김신영 선수와 송혜령 선수가 이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올 때마다 번갈아 가면서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최정 선수는 빠질 리가 없고요. 네. 세계대회와 겹치지 않는 한 빠지는 것이 이상하고 루이나이웨이 선수도 워낙 잘 나가는 선수인데다가 최근에 특히나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또 용병 선수로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송혜령 선수와 김신영 선수가 번갈아 가면서 이 주전과 후보를 맞바꾸고 있는데요. 송혜령 선수가 지금까지 3승 3패, 김신영 선수가 1승 3패인데 이번 라운드에는 김신영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조금 의외였던 게 이 송혜령 선수 하면 좀 기복이 있는 선수라고 보통 평가를 많이 하는데요. 바로 전 라운드에서 여수거북선의 1주전 김다영 선수를 꺾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번에 교체가 됐어요. 송혜령 선수가 약간 기복이 있긴 하지만 확실히 좀 강자에게 강한 면이 있고 그런데 글쎄요. 제가 뭐 함부로 추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합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충남 SG골프팀이 부안 곰소소금팀이 현재 굉장히 좀 슬럼프에 빠져 있다 보니까 어차피 번갈아가면서 주전을 내세울 거라면 이 팀에 내세운 김신영 선수가 나가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 면은 어쩌면 부안 곰소소금팀에 좀 자존심의 스크래치를 내면서 네. 승부욕으로 작동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일 수도 있겠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허서연 초단은 올해 이번 시즌이 데뷔전입니다. 하지만 성적이 좋지 않아서 좀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요. 김신영 선수도 예전에 그 아픈 경험이 있잖아요. 네. 여자바둑리그 원년에 한 판도 이기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뒤에 바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팀이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2016년에 김신영 선수가 속한 팀이 우승을 차지했었죠. 그렇게 보면 저번 시즌 장혜령 선수가 이제 전패를 하고 마무리가 됐는데 이번 시즌은 그래도 거의 5할 가까이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허서연 선수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과 경험인데 확실히 아직까지는 좀 선배들에게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좌측의 포석은 빨리 진행이 됐고요. 최근에 유행하는 이 소목 걸침에 대해서 이제 날일자로 받는 수가 오늘도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이수인데요. 이수에 대해서 지금 차분하게 먼저 자리를 잡아가고요. 약간 어려운 변화가 되는 것이 여기를 갈라치고 이렇게 진행을 시킨 이후에 최근은 아니고 몇 년 전쯤에 유행했던 포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를 붙여 끊으면 중간중간 수많은 변화들은 있지만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이 이 변화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단수치고 초반부터 패를 하게 됩니다. 이 변화가 굉장히 복잡한데 일단 실전은 이 변화가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허서연 초단은 일단 무난하게 가고 있는데요. 성적이 좋지 않을 때에는 마음이 좀 싱숭생숭할 것 같아요. 좀 서두르는 면이 있다든지 아니면 오늘은 정말 무난하게 가보자라는 마음이 든다든지.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럴 때일수록 사실은 자신의 바둑을 찾아가야 합니다. 좀 자신감이 없고 슬럼프에 빠져있고 할수록 내 바둑이 무엇이었나, 뭐 질 때 지더라도 나의 바둑을 두자, 이런 것은 계속해서 속으로 되뇌어야 하고요. 네. 실제로 뭐 세계적인 기사들 중에서도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방금 전에 그 말씀을 드리면서 떠올랐던 것이 예전에 그 번기 승부의 마왕이었던 조치훈 구단이 네. 최근에 이제 시니어 리그에 시니어 기전에 종종 이제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 팬들에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네. 일본에서 최전성기 시절에 3연패 후 4연승을 몇 차례나 했던 불굴의 승부사인데요. 그렇죠. 그 중에 한번 이 오우다케 구단에게 3연패를 당했을 때 그때 이 복귀가 끝나고 나서 텅 빈 대국장에 몇 시간이고 혼자 앉아서 다짐을 했던 것이 질 때 지더라도 내 바둑을 두자. 딱 그 말이었습니다. 지금 허서연 선수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네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네. 4연승으로 타이틀을 쟁취한 바 있습니다. 정말 불굴의 의지입니다. 포석 아름답게 가는데요. 네. 네. 계속 평화롭게 갈 수 있을까요? 중급자분들이 포석 공부를 할 때 이제 포석 교본이라는 그 책을 보고 공부를 하신다면요. 네. 아마 이런 포석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모범 포석으로도 꼽힐 수가 있겠는데요. 흙이 만약에 좀 흐트리고 싶다면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흐트리고 싶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나 이 세 칸 사이 침입입니다. 네. 여기를 침입하는 순간 어쩔 수 없이 이제 바둑이 전투가 펼쳐지겠죠. 이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냥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흙은 뭐 몇 군데가 있는데요. 이런 자리도 좋은 자리이고요. 반대편도 좋은 자리이고 아니면 이쪽은 이제 어떻게 둬야 할지는 조금 어렵긴 한데 상급자분들은 이런 수는 두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중급자분들이라면 이렇게 하고 나서 한 칸 띄어서 모양을 갖추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귀를 붙여가는 걸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네. 상대방 모양이 좋아지는 걸 잘 발견을 하지 못하고 내 집 지키는 것에 좀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이 붙이는 수를 상급자에게 추천하지 않았던 이유는 여기를 두고 느는 순간에 백의 세 칸이 2립 3전으로 딱 제격이죠. 원래 네. 이곳에 돌이 2개면 3칸, 하나면 2칸, 그것을 1, 2, 2전, 2립 3전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 형태이기 때문에 흙은 3칸일 때는 들어가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만약에 백돌이 한 칸 우측에 있었다면 그때는 이 붙이는 수를 상급자분들에게도 추천합니다. 중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 돌이 곧 비효율적이 된다는 건데요. 들어갔습니다. 네. 이제는 전투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백은 어떤 선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여기를 붙이고 나서 이렇게 호구치는 수도 뭐 종종 등장하는 수법이죠. 그럼 흙은 뒤로 느는 경우보다는 일단은 먼저 여기를 몰아서 반발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반발을 했을 때 누가 좋은지를 아마 두 대국자도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있을 겁니다. 배석상 어떨지. 보통은 몰아가는 쪽이 좋습니다. 한 10번 이 형태가 나오면 8번은 이 붙이고 호구치는 변화가 그래서 좋지 않아요. 흙의 실리가 대부분은 돋보이는 모양인데요. 네. 지금의
장면에서도 사실 이렇게 진행을 했다면 뭐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약간 흙이 편한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붙인 수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넘어갔다라고 보기에는 흙에 어느 쪽이든 젖힘수가 있어서 지금은 이 한 점을 희생타로 바깥쪽을 막아가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되고요. 흙이 이쪽을 젖혀도 백은 끊고 나서 위로 눌러 맞고 밀고 이쪽을 단수 치고 흙이 이렇게 단수 쳐서 이런 진행이 예상이 네. 됩니다. 그 자리만 갈 수 있다면 뭐 귀를 넘겨줄 수도 있겠어요. 네, 그래서 흙도 좀 더 실리적인 선택을 한다면 지금은 이쪽 젖히는 것보다는 이쪽을 젖혀서 빠져나가는 쪽에 베개 형태가 있도록 여기를 밀었을 때 이제 베개 형태를 깨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네. 하는 것이 좀 더 실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허사연 선수는 실리는 빼앗기지만 이렇게 두텁게 처리를 하고 나서 후위를 도모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흙도 여기를 침입했을 때에는 지금 어느 쪽이든 젖혀야 합니다. 이렇게만 교환해두고 손을 빼면 백이 지켰을 때 이 교환은 득이 없습니다. 만약 백돌이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한 칸 띄어져 있다면 좌상과 똑같은 형태로 정석이 진행되어 있었다면 허서연 선수도 여기를 붙이지 않았을 테고요. 김신영 선수도 지금은 우측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네, 이 정도는 충분히 내어줄 수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실전의 형태는 여기를 막고 나서 이 간격이 워낙 좋기 때문에 흙도 이쪽 젖히는 수는 좀 꺼려지게 되고요. 둔다면 우측으로 젖히고 싶습니다. 이렇게 두고 손을 뺄 줄은 몰랐는데요. 여기를 두는 순간 약간 악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기 침입이 워낙 통렬하기 때문에 백도 손을 빼기는 좀 어렵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상변을 받아주는 순간 더 이상 중앙 쪽으로는 나오질 못할 것 같은데요. 상변 쪽만 보자면요. 이쪽은 백이 이렇게 받을 생각은 잘 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여기도 낮고 여기도 낮고 또 한 번 낮게 둬서 쭉 눌리는 형태가 된다면 이건 좀 내키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기를 찝으면 이어야 되고 뭐 이런 데를 두면 이렇게 받아야 되고 나중에 여기를 붙이면 또 늘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너무 눌렸죠. 그래서 지금은 백도 아예 그냥 손 빼고 여기를 지키거나 혹은 이쪽 부분을 둔다면 여기를 한 칸 네. 띄거나 뭐 날일자로 두거나 이런 수법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한 칸 띄어서 가르고 나오는 것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적극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자, 끊어질 수 있는 행마인데요. 흙이 끊지 못하면 지금의 이 수는 뭐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닌데요. 백이 이렇게 위로 밀어갔을 때 네. 흙이 아래로는 파고 들지만 지금의 흐름에서 글쎄요. 지금 허서연 선수는 어차피 지금 장면도 흙이 나와 끊지 못한다면 별것이 없다라는 뜻으로 여기를 차분하게 받았습니다. 흙이 이쪽을 미는 것은 늘어서 이렇게 뒤에서 따라가면서 미는 것은 웬만한 경우가 아니고선 좋지 않습니다. 네. 또 타개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미는 경우는 있어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는 게 좋지가 않죠. 그래서 날일자로 두거나 혹은 나와 끊거나 뭐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 나와 끊는 싸움은 백이 좀 좋다고 허서연 선수는 판단을 했습니다. 막상 지금 끊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게 아니라면 이쪽 부분에서 흙이 얻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밀거나 손 빼는 게 아니라면 둘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네요. 네. 그리고 손을 뺀다면 백이 이렇게 날일자로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흙에게 미는 것을 강요하고
그 다음에 흑은 또 여기를 틀어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자세에는 백이 좋죠. 약간 흑이 의외의 방향을 건드리긴 했습니다. 이 수로는 먼저 이쪽 부분을 계속 두는 게 보통이었는데 의외의 방향에서 지금 싸움이 시작이 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역시 네. 김신영 선수가 기복은 조금 있지만 네. 강하게 상대를 몰아붙이는 면에서는 한결같거든요. 그 기질 그대로 오늘도 나와 끊어서 전투를 시작을 합니다. 착수를 하자마자 바로 상대를 한번 쓱 봤죠. 끊어갑니다. 항상 기세가 좋아요. 그것이 김신영 선수의 장점입니다. 백이 지금 이쪽으로 밀어봤자 어차피 그 다음 행마가 딱히 없다면 지금은 이렇게 미는 것은 속수입니다. 차라리 이쪽으로 늘고 나서 나중에 여기를 들여다보고 씌우는 걸 노린다든지 혹은 이쪽 젖혀서 넘어가는 것을 본다든지 그런 쪽으로 행마를 펼쳐야 되고요. 당장은 중앙 둬야 되지 않을까요? 이 장면에서 여기 당장 봉쇄가 있다면 가장 좋지만 일단 봉쇄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를 들여다보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데 백이 이렇게 덮어 씌워도 지금은 봉쇄를 하려고 해봤자 여기를 젖히는 순간에 연결과 이쪽을 끊고 뚫고 나오는 게 맛보기이기 때문에 김시영 선수가 여기를 들여다봤을 때에는 이 씌운 것을 대비해서 나와 끊는 것을 가능하게 하겠다. 그런 뜻으로 미리 교환을 시켜놨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자리인데요. 잠시 시간을 확인한 걸로 봐서는 초읽기까지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필연이지만 여기서 네. 백의 방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백은 이쪽으로 행마를 하고 나서 흑이 이쪽을 틀어막을 때 여기를 젖혀서 넘어가는 작전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를 나옵니다. 나오는 순간 다음 마늘목까지 거의 선수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둔다면 이 흑 두 점이 위험합니다. 그럼 흑도 여기를 나와야 되고 이렇게 행마를 펼치는 방법 그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백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초읽기 한 번은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필연이니까요. 뭐 두 선수 모두 머릿속으로 다음 수를 생각할 때 여기까지는 그려놓고 나서 그 네. 뒷변화를 읽었을 겁니다. 여기서 백의 선택이 어렵기 때문에 허서연 선수가 전략적으로 그 앞선 시간을 다 소비하고 초읽기까지 몰리고 그 다음에 착수를 했죠. 네, 속기대국에서는 1분 버는 것도 크기 때문에 초읽기는 넘기지 않았고 여기까지 진행을 시켰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시간이 필요했던 장면이었는데 네. 과연 허서연 선수는 하나, 둘, 셋, 넷, 어떤 선택을 다섯, 하게 될까요? 여섯, 일곱, 셋 여덟. 중에 하나로 보였는데요. 네, 호전적으로 빠져나오면서 상대의 돌도 살짝 노리는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을 선택을 했고요. 김신영 선수도 네. 초읽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흑은 좀 더 강하게 씌울 수는 없을까요? 이제 강하게 씌운다는 것이 이쪽으로 덮어 씌우는 수를 말하는데요. 네, 나와 끊는 단점이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백이 이쪽을 돌이 오다 보면 아직 여기 아, 완벽한 자세는 아니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뭐 이 수도 가능하긴 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좀 더 평범하게 착수를 했고요. 이 수가 제가 100이라면 이쪽 부근 행마를 먼저 생각을 해봤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여기를 한 칸 뛰는 순간에 100이 여기를 강하게 노리기 어렵다면 이제 이 교환을 시키고 중앙으로 빠져나오는 것도 하나의 행마법인데요. 30초. 이런 식으로 행마하는 것은 여기를 막혀서 셋, 넷, 흐름이 약간 100이 다섯. 실패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이 교환을 안 하는 것도 흙이 여기를 막았을 때 이쪽에 대한 반격을 호시탐탐 노리겠다는 뜻입니다. 네. 다음 100의 이 자리가 워낙 좋거든요. 빠져나오면서 동시에 중앙 흙도 노리고 여기를 건너붙여서 끊고 한 점을 희생타로 이쪽을 틀어막는 것 아니면 가만히 붙이는 것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흙이 막느냐 100이 뚫고 나오느냐 30초. 그것이 지금의 하나, 쟁점입니다. 셋, 지금 한 술 더 떴습니다. 과연 날카로운 수인지. 워낙 강한 압박을 장기로 네. 하는 김신영 선수다 보니까 지금 강수 쪽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이으면 이렇게 막을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되나요? 이렇게 나와 끊는 것은 30초. 늘고 둘, 셋, 방해할 때 넷, 여기를 찝으면 다섯. 100이 잡혔습니다. 여섯, 일곱, 아, 그렇습니다. 여덟, 살질 못하네요. 열. 이어도 네. 여기를 젖히고 이쪽을 단수를 쳐도 돌려쳐서요. 네, 돌려치고 따낼 때 이렇게 뒤에서 몰아가면 이어도 밖에서 치면 잡혔죠. 약간 허술한 자세이긴 한데 그래서 이쪽 두는 것이 좀 더 일감이었습니다만 실전은 한 칸을 띄었고 그 자리를 바로 김신영 선수가 찔러 들어갔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잊지를 못했습니다. 이 수가 통했다고 봐야겠군요. 네, 김신영 선수의 들여다본 수가 통했죠. 여기를 뚫어갔을 때 이 한 점이 좀 크게 잡히면서 동시에 아직까지 이 백돌의 형태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당연히 뚫어가고요. 처음 싸움의 시작은 뭐 백이 나쁘진 않았었는데 지금은 김신영 선수가 포인트를 살짝 올렸습니다. 백의 우상귀 한 칸이 생각보다 엷었네요. 네. 제가 100이라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기 붙이는 수로는 중앙을 밀고 나서 이쪽을 좀 가볍게 보는 30초. 네. 그런 흐름을 만들었을 것 같고요. 그 직후에 있었던 행마에서도 이 한 칸보다는 다섯, 이쪽 부분 행마가 좀 더 여섯, 나았던 것 같습니다. 일곱, 여덟, 약간 100이 실패를 하긴 했지만 뭐 아직까지는 긴 바둑입니다. 아직 이 우변의 흙의 모양이 또 중앙의 싸움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뭐 전혀 예측 불가능이기 때문에 네. 아직은 승부는 멀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출발은 김신영 초단이 좋습니다. 자, 허서연 초단은 중앙 쪽에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 (8라운드) 4경기 대국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중반전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상변을 백이 젖혀서 하나, 넘어갔을 때 둘, 김신영 선수가 셋, 여기를 호구 쳐서 넷, 하나 교환을 다섯, 시켜두고 여섯, 받으니까 이쪽을 한 칸 여덟. 띄었습니다. 네. 그러자 아예 중앙을 지금 손 빼고 어, 우변에 침입을 했습니다. 상변의 흙 넉점은 위태로운 돌은 아닌가 보죠. 당장은 뭐 잡히는 돌은 아니고요. 네. 그것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김신영 선수가 이수와 이수의 교환을 시켜놨죠. 이제 덮어 씌울 때 좀 더 백의 자세를 좀 모양 나쁘게 만들겠다 그런 뜻으로 연결이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 교환 자체는 조금 악수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실리로는 둘, 아깝긴 한데요. 네, 넷, 흙이 다섯, 한 번 더 여섯, 만일모로 받았다면 일곱. 다음에 여기를 젖혀가는 수가 있었는데 네. 이 교환을 통해서 백의 형태가 깔끔해졌죠. 그만큼 조금 전에 둔 중앙 쪽을 가고 싶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네, 자, 허서연 선수는 바로 우변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봐서는 우상규의 흙집이 꽤 많이 날 것 같아요. 이쪽 부분에 조금의 그 찜찜함은 있습니다. 백이 네. 이런 데를 끼워서 어딘가 단수 치면 여기로 그렇죠. 단수 치면서 하나, 연결하고 둘, 여기로 흙이 셋, 받으면 있고 나서 다섯, 저차이어도 끝내기가 좀 된데다가 조금 이 끊는 수를 통해 뒷맛을 노리는 그런 것은 있는데요. 그래도 흙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점점 흙의 모양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장의 이 두 점에 대한 공격이죠. 서현 선수가 깊숙이 침투를 하면서 지금 강수를 두었기 때문에 김신영 선수는 이 중앙과 이 두 점 그리고 하변의 뒷맛을 어떻게 엮어갈지 하나, 그런 것을 고민해야 되는 둘, 시점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좀 더 확실하게 씌어간다면 날일자가 보통인데 네. 이수는 약간은 좀 느리게 추격을 하네요. 일단 길은 열어줬어요. 네. 이쪽으로 백이 이제 한 칸 뛰면 길은 열렸습니다. 네. 30초. 하나, 둘, 일감대로 두는군요. 이 백돌을 잡기보다는 이쪽의 백돌에 지금 뭐 공격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흑도 지금 이 백돌을 어설프게 작게 포위했다가는 백이 여기로 빠져나오면서 이쪽 돌들을 버리면 조금 허무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백이 당장 이쪽으로 움직였을 때에도 이 부분은 모든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김신영 선수도 30초. 염두에 두고 하나, 이 진행을 시켜야겠습니다. 김신영 선수의 공격이 타이트하진 않았기 때문에 허서연 선수가 한숨 돌렸고요. 흙은 일단 중앙 쪽 돌의 공격 방향만 생각하면 될까요? 우하귀 석전도 아직 30초. 안형이 확실치 하나, 않은데요. 둘, 셋,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네. 자신의 약점을 다섯, 돌볼 거라면 여섯, 네. 흙이 한 칸 뛰고 나온 행마가 좀 이상하죠. 음, 돌볼 거라면 차라리 좀 더 강하게 해서 봉쇄하고 안에서 살려주는 편이 나았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선택을 해도 지금 흐름이 흙이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까지의 진행은 허서연 선수가 우변에 침입을 해서 그런 대로 잘 탈출을 했습니다. 들여다본 수까지는 뭐 하나, 당연히 백이 받아야 되는데요. 그 수로 방비가 되나요? 확실한 방비는 아닙니다. 지금 여기를 이으면 아직 찝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백이 손 뺐을 때 여기를 찝고 양쪽 끊는 것을 맛보기로 하면 백 형태가 단단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놓고 우변 쪽을 가는 건가요? 글쎄요. 들여다봐서 하변이 더더욱 얇아졌는데요.
이 자세가 좀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었네요. 물론 이제 백도 여기 들여다본 수가 다음에 흙이 여기가 활용이 있고 반대쪽에서 들여다보는 것을 없앴고 해서 약간 악수 의미는 있지만 백돌이 여기에 가는 것 자체가 좀 가치가 있다고 보고 실전에 선택을 했습니다. 일리는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30초. 하나, 이제는 정말 둘, 백돌이 크게 공격당할 것 같진 않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문제는 결국 이곳입니다. 네. 받으면 계속 몰아쳐 가나요? 뭐 백의 다음 수는 당연하고요. 네. 여기서 흙이 한 번 더 젖히고 받을지 아니면 그냥 늘지 뭐 그런 것이 고민인데 대략 이런 식으로 형태가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 세 점이 타개가 어떻게 되느냐 이건 뭐 예측은 안 되는데 네. 흐름은 흙이 좋지만 결국 이 타개가 승부라면 한방 싸움으로 가서 뭐 허서연 선수에게도 이 안 좋은 흐름을 뒤집을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백돌이 단단하게 타개가 되다 보면 백이 여기를 지켰을 때 거의 선수성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흙이 받아야 한다면 이 자체로 이미 집으로 꽤 득을 보기 시작이죠. (30초) 하나,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김신영 선수가 넷, 분명 주도권은 다섯, 쥐고 있지만 여섯, 아직까지는 그것을 여덟, 확실한 승세로 아홉, 바꾸기에는 열. 좀 네 정리 번 안 된 부분이 남았습니다. 많습니다. 네. 이제는 서로 시간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까지 진행은 속기대국이라고 하더라도 좀 빨랐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30초. 어딘가 지킬 가능성이 높긴 한데 여기서 시간 한번 사용을 했습니다. 뭐 다른 작전을 그려본다면 일곱, 앞서 이제 여덟, 젖히고 여기를 있는 아홉, 게 흑도를 좀 더 열. 단단하게 하고 나서 중앙전에 세 번 대비한다면 차라리 흙이 반대쪽을 들여다보고 이을 때 이렇게 늘어서 정리하면 다음에 여기 느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이 돌에 대한 공격의 고삐도 늦추지 않으면서 중앙을 노리는 이 진행까지도 지금 판단을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뭐 그런 것을 노린다면 이 교환이 없더라도 그냥 늘어서 진행을 시켰을 때 네. 아직까지 백의 형태가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결국은 네, 시간을 한번 사용했지만 일감대로 두어가네요. 백이 여기서 늘긴 늘어야 되는데 그 전에 단수를 어디론가 쳐서 두는 건 악수가 될까요? 약간 아깝다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요. 네. 아직 이 백돌이 타개를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자꾸 흑돌을 여기 오게 30초. 만드는 게 하나, 썩 내키는 형태는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흙이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를 빼앗긴다면 백의 모양도 워낙 웅장해지니까 네. 일단 그쪽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더 밀 순 없을까요? 더 미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 여기가 흙이 선수라면 네. 백이 어차피 반격을 가할 수가 없고 30초. 그렇다면 여기 미는 걸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세게 밀어붙입니다. 네. 여기를 젖히고 받을 때 이쪽이 끊는 게 선수고 여기가 선수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당장은 여기 약점이 있어서 뭐 잘은 안 되겠습니다만 흙이 이쪽을 치받고 젖힌다거나 좀 하변을 이용해서 이 백돌 전체를 끊으러 가는 것은 아직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네. 30초. 하나, 둘, 그렇다고 하더라도 왠지 늘어주긴 싫은데요. 허소연 선수 여섯, 어떻게 둘까요? 일곱. 연장책을 겸해서 하나 끊어두었는데요. 약간 아까운 교환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교환을 시켰고요. 당장 백이 여기를 늘지 않는다면 이 교환 자체는 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신영 선수가 여기서는 뭐 기분은 내고 있어요. 계속 주도권을 쥐고 상대의 돌을 압박하고 둘, 모양을 눌러가고, 그런데 결국은 여기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최대의 승부처고, 이제 그 승부처가 시작이 되려 합니다. 허서연 선수도 지금 그냥 여기를 넣는 것은 너무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느낌이 나니까 네. 막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발은 사실 득인지 손해인지는 좀 명확하지는 않아요. 여기를 붙여서 당장 흑돌에 압박을 가할 수 있어야 이제 득이 될 텐데, 흑이 여기를 넣는 순간에 다음 꼬부리는 수가 백도를 굉장히 괴롭히는 수가 되면서 이 싸움이 백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지금 이런 데 두면 이런 데를 끼워서, 네, 막을 수가 없고요. 네, 다음 여기 젖히는 것도 선수고, 받으면 30초. 호구가 아프고 하나, 둘, 백도 형태가 불안불안한 형태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예 다른 곳으로 갔어요. 여기를 늘어두는 수로 인해서 여기를 둘 때 이렇게 젖혀서 흑이 당장 여기 끊고 뭔가를 노릴 때 이제 여기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방어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 교환을 시켜놨습니다. 삼십 초. 타개를 해야 되는 둘, 이 지점, 백이 셋, 먼저 가긴 갔습니다. 다섯, 여섯, 근데 정답 찾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지금 망망대해에서 그냥 수영하는 느낌이라 네, 막막합니다. 갈피가 안 잡히죠. 게다가 속기 대국이기 때문에 정말 감각으로만 둬서 의존을 해서 둬야 되는데요. 저 날짜수는 일단 백에게 이곳 한 방을 허용해서 어떨까 싶었는데 김신영 선수가 선택을 했고요. 이 한 방이 아픕니다. 나와 끊기에는 다음에 모양이 안 좋고, 이렇게 끊는 것은 이을 때 여기 앞점을 지켜야 되고요. 하나, 네, 한 칸 뛰면 또 여기를 받아야 됩니다. 넷, 그럼 여기가 다섯, 곤란하지 않습니까? 흑이 더 위험해지겠죠. 그렇다고 한 칸 뛸 때 안 받자니 여기 빈상각으로 나오는 게 있어서 이미 이 한 방 자체가 아프기 때문에 이수는 좀 선택을 안 하게 되는데요. 행마에 있어서 약간 완창 느낌이 나고요. 그런데 허서연 선수도 이런 곳은 좀 아껴놓을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실전은 두진 않았습니다. 삼십 초. 이수를 두었기 때문에 이제는 셋, 네, 이 부분을, 네, 붙으면 다섯, 못 나올 것 여섯. 같은데요. 일곱, 지킬 여유가 생겼는데요. 아, 또 묘하게 받았어요. 이거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아, 지금도 되긴 되네요. 아닌가요? 아슬아슬하긴 한데요. 이렇게 했을 때 아까처럼 이으면 여기 붙이고 버틸 수 그렇네요. 있는데 이제 호구 치고 모양은 안 좋지만 이렇게 연결한다면 흑이 한번 받아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백선이니까 이 흑돌이 위험하죠.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30초. 하나, 둘, 셋, 두 선수 넷, 너무 어려울 다섯. 것 같은데요. 여섯, 일곱, 여덟, 그렇죠. 지금 네. 그 급소일격이 어떻게 되는지. 뒤로 받아야 하면 확실히 아픕니다. 김신영 선수가 지금 이수도 약간 핀트가 벗어난 행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수도 지금 자신의 약점을 좀 너무 경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칸 뛴 자리가 뭐 엄청난 급소라서 너무 아픈데요. 30초. 여기서 하나,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을지.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 남았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바로 돌 수가 없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네. 급소 자리를. 그곳을 좀 신경을 썼다면 흑은 이곳이 아니라 이쪽으로 뒀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백이 그 급소를 찔러 들어오진 못했을 텐데요. 정 받기 어렵다면 뭐 타협이라든지 아니면 뭐 바꿔치기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30초.
바꿔치기라면 아까처럼 진행시키고 셋, 여기를 버린다거나 넷, 혹은 이제 여기를 다섯, 버려야 되는데 어느 쪽도 여섯, 요석이거든요. 7, 일단 처음에 이수가 이상하죠. 네. 이수가 반대쪽 여기로 날일자를 갔어야 이쪽을 지키면서 다음에 뒷맛도 없는 행마였을 텐데 이수가 가장 이상한 그런 행마로 보여지고요. 그 이후의 대처도 지금은 흙이 살짝 행마가 꼬였습니다. 지금 여기 나가면 어떻게 되죠? 그럼 뒤로 찌르나요? 그때 찝으면 잡혔습니다. 그렇습니다. 30초. 하나, 둘, 이것도 안 둬요. 뭐 당연히 아니지만 거의 이제 기보만 놓고 보면 거의 백이 흙을 젖바둑 접듯이 네. 여기저기 다 갖다 놓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 교환만으로 여기 맛을 남겨놓은 것은 백이 분명 이미 득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여기가 되거든요. 되는데 이 장면에서 흙이 어딜 둬도 백은 여기를 두면 흙이 잡혔고요. 두술도도 안 되고요. 둘, 셋, 이렇게 뒀을 때는 이으면서 지금 흙이 셀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끼워서 이게 안 되죠. 여덟, 수를 조여가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사연 선수가 뭐 이수는 워낙 쉽기 때문에 못 봤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수로 만족이 안 되나요? 먼저 이쪽에서 좀 더 하고 이제 여기를 노리겠다 이런 생각이 이수에서 묻어납니다. 돌들이 서로 여기저기서 얼기설기 엮여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김신영 선수가 좀 더 자신의 형태를 확실하게 다섯,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늘었고요. 여섯, 이수는 다음에 꼬부리는 게 워낙 통렬하니까 거의 아홉, 선수성이라고 봐야죠. 지금 사실 이런 자리도 워낙 급하고 큰 자리인데 여기가 너무 중요하니까 두 선수 모두 쳐다보지도 않게 됩니다. 중앙은 뭐 수십 집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네. 지금 일단 여기가 남아있는 채로 싸운다면 김신영 선수가 30초. 이쪽 행마에서 살짝 꼬인 것은 분명해요. 그 전에 흐름은 흙이 확실히 좋았는데 다섯, 여섯, 지금은 어지러워졌습니다. 지금 이 백돌이 어떻게 됩니까? 확실히 지금 두 선수 모두 이수에 대해서는 여기를 버리고 지금 이쪽을 다 잡겠다. 그리고 그것이 백이 확실치 않다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막으면 네, 이건 다 30초. 들어가겠죠.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밖에 풀이가 안 돼요. 게다가 지금 여기 한 칸 띄고 여기를 뒀어요. 그러면 이제는 여기조차도 작아져 버렸습니다. 네, 점점 좌변 쪽에 판이 커집니다. 지금 허사연 선수가 이 교환을 시킨 이후에 여기를 한 칸 띄는 순간에 흙이 이쪽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들여다보는 교환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이 순간에 이 백돌과 이 흑돌의 싸움으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뭐 그냥 이 전투의 승자가 이 바둑의 승자가 되는 굉장히 30초. 중요한 전투가 시작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허사연 선수가 그것이 아니라면 이런 데를 갖다 붙여서 네, 좀 더 백돌을 이 부분에 이제 힘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를 바로 갖다 붙여서 뒤로 빠지는 이런 것도 백의 노림이 있긴 합니다. 그럼 여기를 이으면 이쪽을 끊어가고 이쪽을 늘리면 여기를 끊어서 싸움을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방향조차도 잡기가 어렵네요, 지금.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번 쉽게 남았습니다. 착수를 못하죠. 그냥 한 칸은 왠지 재미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네, 지금 이쪽을 한 칸 띄었을 때는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을 때 흙이 같이 이렇게 한 칸을 띄면 이 백돌과 이 흑돌의 수상전으로 돌입을 했을 때 백은 안에서 뭔가 탈출할 여지는 거의 없고 거의 잡히는 형태고요.
이 흑돌은 백이 어떻게 조여 붙여야 할지가 좀 애매해서요. 네. 백 쪽이 좀 더 부담되는 싸움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또 다른 곳으로 건드려 갔습니다. 그건 어떤 뜻일까요? 어차피 이제 여기 뒷맛은 남아 있으니까 이 교환이 뭐 손해가 없다 이런 뜻일까요? 그런데 조금 달라지긴 했죠. 아까는 이렇게 했을 때 네. 백이 돌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음으로 해서 흑의 수가 세 수였는데 지금 수는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도 백이 잡긴 잡을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이러고 찔렀어요. 좀 수수는 묘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원래 찌를 거라면 그냥 찌르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보통인데 네. 상대에게 연결할 기회를 한번 줬고 김시영 선수는 이쪽 약점과 여기를 모두 어차피 할 수 없다면 좀 애매하게 받자 해서 여기를 받았는데요. 뭐 썩 좋은 선택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비슷해졌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선전은 안 되는 게 맞죠? 이 흑돌은 네. 내수이기 때문에 잡힐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김신영 선수가 그렇다면 여기를 어떻게 싸바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교환이 되고 어차피 지금 여길 끊어가는 것은 거의 바깥쪽으로 탈출이 돼서 수가 부족하고요. 둘, 네. 이런 식으로 조여 붙인다면 전부 선수로 조여 붙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백돌이 여기 있는 게 여기 있는 것보다 손해인 이유죠. 그런데 그래도 허서연 선수가 뭔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다 조여 붙임을 당한 이후에 백이 여기를 끼우는 뒷맛이 다시 좀 통렬할 수 있다. 이런 판단으로 지금의 진행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냥 나를 여섯. 끼워갑니까? 여길 뒀다는 건 방금 그 그림을 그려보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네. 이렇게 되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틀어 막으면요.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받고 흑이 여기까지 진행시킨 이후에 전부 교환을 시키면 막상 나중에는 여기를 끼웠을 때 뒤로 친 다음에 이 두 점을 가볍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굳이 갈 수는 필요가 없겠네요.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쪽 부분을 확실하게 지금 지켜버리면 여기를 끼웠을 때 30초. 뒤로 받고 하나, 이을 때 둘, 이쪽을 입고 끊을 셋, 때 이렇게 뒤로 넷, 양보할 수가 있거든요. 이을 다섯, 때 이제 맛이 여섯, 나쁘다고 판단을 하면요. 일곱. 네. 여덟, 아홉. 물론 이 자체도 지금 여기서만 보면 많이 당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서 끼었습니다. 허소연 선수의 생각도 이해는 갑니다. 지금 두 점이 좀 더 요석일 때 끊는 교환까지 시켜놔야 나중에 뒷맛이 고약하다 이 판단이죠. 네. 앞선 상황에서는 전부 바깥쪽 돌들이 조여붙임을 당해 있으니까 여기를 끊을 때 흑이 뒤로 양보하는 그런 타이밍이 나오잖아요. 네. 하나, 둘, 셋, 지금은 그것이 안 다섯, 되게끔 만들려고 여섯, 먼저 끼었습니다. 일곱, 여덟. 근데 아홉. 뭐 워낙 크기 때문에 글쎄요 어떨지.
이쪽에선 분명 김신영 선수가 한 두 수 정도 행마가 이상해서 거의 역전 무드로 갔다가 허서연 선수도 지금 여기를 미는 수라 이 수는 좀 애매하고요. 이 미는 수가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끊었다면 확실히 한 수 더 채우고 둘, 선수를 잡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넷, 다섯, 그래서 바둑은 여섯, 다시 일곱, 좀 오리무중으로 여덟. 가고 있습니다. 아홉, 여기를 붙였어요. 보통 속수인데 갈라 나올 수가 있나요? 근데 여기가 지금 단수치고 연결하는 게 좀 뒷맛이 고약해서 가르고 나온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30초. 하나, 둘, 네, 베개에 붙이는 수가 뭐 그렇게 좋은 선택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나갈 수 없다면 우상부터 좌변까지 이어진 흙집이 어마어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허서연 선수가 여기를 끼워서 두 점을 네. 먼저 단수칠 타이밍을 노릴 거라면 여기를 잊고 나서 셋, 좀 더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끼우는 편이 다섯, 좋았을 것 같아요. 여섯, 아, 그럼 어차피 일곱, 잡히더라도 좀 더 여덟, 뒷맛을 나쁘게 만들어서 중앙 탈출이 용이한데 지금의 진행은 글쎄요. 뭐 애초에 처음 형태를 생각해 보면 백도 뭐 그럴듯하게 됐지만 방금 전 상황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백이 좀 아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조금 더 흙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요. 김신영 선수는 착수가 빠른 걸로 봐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네, 어쨌든 대형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뭐 개가도 지금은 의미가 없을 만큼 대형 바꿔치기가 일어났는데요. 잠시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